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기능과 품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8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다 피셨죠?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효과, 기초 화장품 볼게요. 그럼 기초 화장품의 목적이 뭐예요? 피부 표면에 더러움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요.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피부의 pH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고,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주며, 그다음에 피부 표면에 건조함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지 미생물,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화장품에는 화장수 먼저 볼게요. 화장수에는 그러니까 피부의 보습이라든지 보습보다는 pH 조절로 피부의 pH 조절을 하고 피부에 남아있는 세안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수에는 유연 화장수, 수렴 화장수, 소염 화장수로 나눠져요. 그런데 소염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어떤 피부에 살균 작용을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염 화장수는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유연 화장수와 수렴 화장수예요. 유연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피부나 건성 피부에 많이 사용하지는 화장수고요. 수렴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피부나 지성 피부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화장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에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 화장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정상적인 피부 여름에는 어때요? 피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수렴 화장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연 화장수는 약간 보습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렴 화장수는 피부에 수렴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센스. 에센스는 뭐예요? 이제 화장수로 피부를 정돈해주고 피부에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 하는 부분을 에센스의 성분에 함유를 해서 그 에센스를 바름으로 인해서 피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에센스라고도 하고 뭐 여러분들 세럼이라고도 하고 앰플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로션, 에멀전이라고 하죠. 로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화장품 기술에서 다 배우셨죠? 유화 형태의 오일보다는 물이 많이 들어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로션 타입이라고 한다라는 거. 크림은 뭐예요? 네, 얘는 물보다는 오일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 피부의 보습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팩과 마스크는 유효 성분을 피부에 깊이 침투시켜 줄 때 사용되어지는 화장품으로, 기초 화장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정용 화장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용 화장품에서 포인트 클렌징 리무버예요. 이거는 눈과 입술, 포인트를 지울 때 사용되어지는 거고,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건성 피부라든지 아니면 뭐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클렌징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물에 쉽게 용해되는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뭐 건성이라든지 예민성이라든지 노화 피부에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옅은 메이크업, 가볍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지울 때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이고,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요,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사용할
사용하는 그런 클렌징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형성이 돼요. 기포가 형성이 돼서 이중 세안을 필요로 할 때 이 클렌징 폼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클렌징 크림으로 화장을 지운 다음에 이 클렌징 크림은 유분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세안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모공이 막혀요. 그래서 예민성이라든지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중 세안제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세안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렌징 폼을 사용할 때는 좀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클렌징 폼을 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누 같은 경우에는 세정에 효과가 있지만 자주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탈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 세안을 할 때는 피부에 적합한 그러한 비누를 이렇게 고객한테 선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넘어갈게요. 메이크업 여러분들 뭐 저번 시간에 제가 염료와 안료, 착색 안료, 백색 안료, 체질 안료, 펄 안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메이크업 베이스에 여러분들 녹색이라든지 보라, 핑크, 파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죠? 아시죠? 왜냐하면 이 색깔에 따라서 피부색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색조 화장에 들어가야 피부에 착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의 톤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유화형과 분산형과 파우더형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유화형 같은 경우에는 OW, 리퀴드 파운데이션. 얘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산뜻하게 여름철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O형, 유화형 같은 경우에는 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뭐 겨울철이라든지 약간 유분감이 없는 피부에 사용할 때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산형 컨실러라든지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파우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든지 트윈 케이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우더형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 아이라이너라든지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립스틱, 블러셔드 이런 것들이 포인트 메이크업에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전신관리 화장품으로 넘어갈게요. 네, 종류에서 세정제를 볼게요. 세정제는 뭐 비누라든지 이비옥제라든지 보디 크렌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정제고요. 각질 제거제, 보디 스크럽이라든지 보디 솔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하고요. 보디 트리트먼트, 로션이나 오일이나 핸드크림, 마사지 크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보디 트리트먼트라고 하고요. 슬리밍 제품, 이건 지방을 분해하는 크림, 마스트 크림, 마사지 크림이 있는데요. 뭐 슬리밍 제품에는 그거예요. 지방을 차가운 지방을 분해하는 크림도 있고, 뜨거운 핫한 지방 분해 크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따뜻한 건 뭐예요? 지방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슬리밍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채취 방지제, 데오드란트 로션이라든지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외선 태닝 제품은 선텐 오일이라든지 선텐 로션 등으로 이렇게 구별 지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일 화장품으로 넘어갈게요. 네일 화장품, 네일 에나멜, 손톱에 광택과 색채를 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베이스 코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네일 에나멜이 손톱에 착색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고요. 탑 코트는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나서 네일 에나멜을 바르고 나서 광채를 부여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나멜 리무버는 이제 폴리시 리무버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네일 에나멜을 제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고, 큐티클 리무버는 죽은 각질을 제거할 때 바르는 그런 리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향수로 넘어갈게요. 향수. 향수는 여러분들 향수의 조건과 보건 조건을 한번 보시고요. 그럼 농도에 따른 구분을 볼게요. 가장 부양률이 높은 게 퍼퓸이에요. 얘는 10에서 30%가량이 부양률을 들어있기 때문에 6시간에서 7시간. 이거는 좀 향기가 진해요. 진해서 이 부양률, 이 프로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고가이겠죠. 고가인 대신 그만큼 향이 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퍼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젊은 층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는 중후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퍼퓸의 유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향수의 유형 중에 퍼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 향을 첨가해요. 그럴 때 고객의 연령대를 보는 거야. 고객의 연령대를 이용해서 너무 젊은 친구한테는 강한 향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약간 산뜻하고 은은한 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중후한 그런 약간 향의 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향수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대 퍼퓸. 5대 퍼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 5대 토일렛 같은 경우는 6에서 9%, 5대 코론 같은 경우는 3에서 5%, 샤워 코론 같은 경우에 1에서 3%. 그래서 샤워 코론 같은 경우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나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책의 54페이지에 보면 발산 속도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발산 속도에 따른, 이건 이제 향의 농도인데 이건 발산 속도, 얼마만큼 휘발성이 강하냐, 휘발성이 낮으냐를 따라서 이 발산 속도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요. 탑노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맡았을 땐 향이 강하게 코에 냄새를 맡게 하는데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들은 적당한 중간 향이고, 베이스 노트는 어때요? 처음에 향은 강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오래 가는 속도를 가리켜 베이스 노트라고 한다. 그래서 첫 향이 강한 것을 가리켜서 탑노트, 중간 향이 미들 노트, 잔잔하게 낮은 향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 베이스 노트라고 한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이 뭐예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따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 식품의약,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는 화장품을 말하고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소분, 나누는 화장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화장 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하게 나누는 그런 거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화장품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능한 화장품을 볼게요. 판매 가능한 화장품이 이거예요. 내용물을 블렌딩해서 파는 거예요. 서로 섞어서 벌크 제품을 이렇게 섞어서 혼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맞춤형 화장품이고 판매 가능한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원료, 근데 뭐야?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식약처장이 정하는 특정 성분, 원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보스 크림이야. 보스 크림인데 식약처장이
인정한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인정한 허가를 받은 제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레티놀이죠. 레티놀. 레티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을 이렇게 소분해.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1000ml, 1000ml가 있는데 이것을 100ml로 나눠서 소분해서 파는 것을 그런 화장품이 판매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품 제조에 해당돼요. 이거는 원료와 원료를 우리는 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용물의 원료는 섞을 수 있고 내용물의 내용물을 섞을 수 있지만 원료와 원료를 혼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화장품 제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수 없는 원료 조건이 뭐예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거는 화장품에서 이건 금지 원료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화장품의 사용량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뭐예요? 보존제라든지 향료라든지 그런 제한이 필요한 원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화장품 사용상 제한이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 얼마만큼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 다음에 식품의약안전청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사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기능을 인정 판매하려는 경우에 뭐야? 해당 원료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의 품목별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 성적서 구비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품질 성적서, 이 품질 성적서는 뭐냐면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시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품질 성적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돼요. 근데 이 품질 성적서를 구비하지 않은 내용물이나 원료는 절대 입고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입고 처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 성적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제품 표준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제가 쭉 적어놨죠? 그 다음에 제조 관리 기준서.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기준서,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품질 성적서라고 그래요. 왜냐면 제품 표준서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쫙 적어놨어. 그래서 화장품 제조 시에 작업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표준화를 시켜놓은 서류를 가리켜서 제품 표준서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때요?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 제품 표준서가 없으면 어때? 이때는 이 용량이 이만큼 더 들어가도 되고
뭐 어느 때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 표준서라든지 제조관리 기준서라든지 품질관리 기준서라든지 제수 위생관리 기준서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이 화장품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품질 성적서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품은 품질 성적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6페이지 정우표가 있어요. 네,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고치지 못한 부분. 예전에는 이제 식별 번호였는데 5월 12일 날 제조 번호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별 번호가 나온다. 그럼 제조 번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식별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도 제조 번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설명을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초 화장품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해 사용한다. 얘는 뭐예요? 메이크업 화장품이죠. 다음 세안제 화장품 중 용제형 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까요? 네, 클렌징 폼. 다음은 화장품의 분류와 제품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다 맞추셨죠? 네, 바디 화장품, 데오드란트, 버블바스가 맞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거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향수 제품 중 지속 시간이 가장 오래 가는 것은 볼까요? 퍼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올바르게 혼합 소분을 진행한 경우로 적절한 것은 1. 기업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니은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의 주름 개선 원료인 아데노신을 혼합해 판매하였다. 디귿 화장 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에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에 식약처장이 정한 색소 향료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기억, 이을, 미음이 맞죠?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에 주름 개선 원료인 아데노신을 혼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 아데노신 주름 개선 성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화장비누 고체 이 소분?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니어도 소분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천연 유래 원료로 첨가한 제품은 맞춤형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로 옳은 것은 이거는 다 아시겠죠? 품질 성적서예요. 그 다음에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빨리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외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직업원의 소세 소득 방법 위한 위생 관한 소득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 뭐뭐의 눈꺼풀이나 눈주위에 도포하여 입체감을 내고 눈을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연고, 크림 타입과 고형 타입이 있다. 색재료는 무기한료, 유기허가한료,
음모, 티탄계의 펄질 등이 사용된다. 뭘까요? 네, 아이섀도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은 멋멋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이 품목별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네,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뭘까요? 네,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네요. 문제를 한번 더 보시고요. 또 외워야 될 부분은 외우시고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